자, 이제는 여러분들 맞추는 것까지만 됐지 사실 고기 잡는 거는 고기는 뭘 먹을까요? 바늘 안 먹습니다. 절대 바늘 안 먹습니다. 고기는 밥을 먹습니다. 가장 우문 같지만 가장 현답입니다. 가장 우문의 가장 현답은 고기는 뭘 먹습니까? 이고 가장 현답은 고기는 밥을 먹습니다. 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밥을 무한정으로 씁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이미 제가 밥쓰기 333 기법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2단 입시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낚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찌 잘 올라오면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올라오면 뭐 누군 못 잡나요? 다 잡죠.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말 같은 걸 합니다. 근데 찌 잘 올라오게 하는 게 그게 낚시 기술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것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기술, 그게 찌오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올림 낚시라고 합니다. 찌가 올라오는 그 기술을 보는 겁니다. 그 기술을 어떤 걸로 동원을 해야 되냐? 채비도 있고 미끼도 있습니다. 추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닷의 역할과 균형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균형은 수직 관계입니다. 닷은 앵카, 수평의 관계입니다. 고기가 입질했을 때 초기에 추가 옆으로 이동할 때 정지관성이 깨집니다. 닷은 바로 그 정지관성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찌를 잘 맞추는 것은 정지관성을 거의 0에 가깝게 맞추는 겁니다. 0에 가깝게. 그러니까 고기가 입질을 했을 때, 고기가 밥을 빨아들였을 때 0 상태니까 바늘도 저절로 딸려 들어갑니다. 고기가 밥을 물었을 때, 고기가 밥을 흡입했을 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기가 밥을 흡입했을 때 그 밥이 정확하게 측면 이동을 하면서 상승을 합니다. 저는 그걸 미끼의 Z축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지관성이 깨지고 작은 운동관성이 형성되는 초기의 단계, 그것이 보통 3cm 또는 마디수로 표현하면 3마디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3마디에는 챔질을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바로바로 합니다. 그 입질의 크기는 목줄의 길이와도 연관성이 있고 채비론에서 더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다른 걸 많이 하느라고 못했습니다. 채비론이 벌써 나갔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찌론만 많이 하고 채비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면 아시게 됩니다. 목줄의 길이가 그 정지관성을 깨주는데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줄이 긴 게 좋다, 어떤 분들은 목줄이 짧은 게 좋다. 그 다 장단점이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계절에 따라 다른 겁니다. 동절기에 목줄을 길게 하는 사람은 여름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고, 하절기에 목줄을 짧게 하는 사람은 겨울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즉, 힘의 작용이라는 건 목줄의 힘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힘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걸 좋게 해주는 힘이 뭘까? 밥을 맛있게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첫 숟가락을 떴다, 간이 안 맞아, 맛이 안 좋아, 영 내가 싫어하는 냄새야, 숟가락이 반쯤 들어갔다 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 이야 끝내주네,
라고 입에 숟가락이 다 들어가고 숟가락 목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른 다시 숟가락으로 퍼옵니다. 이게 맛이 원리입니다. 맛이 좋으면 물고기는요, 깊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뱉어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찌오름이 커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입질이 세질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찌오름이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뱉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목줄의 길이와 찌오름은 상관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이기도 하고 상대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채비편에서 깊이 얘기 드리고요. 일단은 5에서 6cm로 설정을 하고 봄낚시는 하십시오. 양쪽의 중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은 목줄의 길이는 됩니다. 채비에서 가장 기본은 목줄의 길이가 최우선입니다. 목줄까지 길이까지가 채비 단계입니다. 지금 하려는 미끼에서 그 목줄의 길이에 따라서 입질의 크기가 달라지고 표현력이 달라집니다. 찌가 해주는 표현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미끼 어떻게 하면 먹게 할 수 있을까요? 고기는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도 전부 다 바닥에 있는 거 아닙니다. 수족관에 고기를 놓아보면 물론 어종이 다르긴 하지만 붕어의 경우도 관찰해 보면 전부 바닥에 머리 쳐박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수온이 적당하면은 상하 운동을 수시로 합니다. 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7, 80cm의 수족관에서도 고기가 상층과 하층을 머무는 위치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케이스, 수족관에 물 갈아주고 나서는 고기들이 꼼짝을 안 합니다. 모서리 삼각진 지역, 3개의 선이 만나는 코너 지역, 수족관 코너 지역으로 다 몰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고기가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비교적 따뜻합니다. 삼면이 대기에 오고 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고기는 그런 점에서 입질이 나쁠 때와 좋을 때를 고려해낼 수 있습니다. 고기의 상황을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 봐라. 갑자기 입질이 이상하다. 찬물이 깔리나 보다. 그럴 땐 미끼를 어떻게 할까? 입질의 타임을 어떻게 조절할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끼는 입질의 챔질의 시기의 조절과 3번과 4번, 여기서 보시는 3번과 4번에 영향을 줍니다. 그때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머리털 많이 빠지면서 연구한 젤루다 액입니다. 발효액입니다. 이건 발효액입니다. 아미노산 액이 아닙니다. 아미노산 녹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원식품자재를 포함해서 2주간 기본 발효를 거치고 후숙 발효를 거쳐서 안정을 시켜서 그 물을 담아 놓은 겁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은 거의 2개월, 3개월 이상 지난 겁니다. 완전 안정된 상품이죠. 요즘 시판되고 있는 것은 3개월 이상 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테스트해보고 놀라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물론 겨우 내내 썼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써보신 분도 확신이 있어서 쓰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안 나올 때 써보면 압니다. 나올 때는 돛긴 객긴입니다. 그런데 안 나올 때 쓰면 돛긴 목긴입니다. 도와 모는 하나의 차이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돛긴 객긴은 하절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동절기에는 돛긴 목긴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쓰시면 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모가 됩니다. 모. 한 번 더 던질 수 있죠. 유판에서 한 번 더 던지는 게 엄청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설명을 드리냐면 실제적인 맛은
음료수와 같습니다. 발효 음료수입니다. 물론 이 발효의 단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식품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식품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고는 계속 발효가 돼서 알코올 발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식품 방부제 적정량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래서 이 제품은 특허 신청, 물질 특허가 들어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제품을 만들었고 그 데이터를 특허 신청할 때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물질 특허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올해쯤 나올 겁니다. 이 젤루다는 진짜 성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미끼를, 놀라운 미끼를 만들어 내시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젤루다에 대해서는 꽤 여러 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사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한 가지가 더 예상치 못하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걸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끼를 사용하실 때는 5% 용액수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세니까, 맛이 세면은 고기가 이상하게 너무 세니까 처음엔 잡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면은 뱉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입질이 짧아지더라고요. 이거 봐라.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다양하게 5%에서부터 20%까지 넣어봤습니다. 넣어서 떡밥을 개서 테스트해 본 결과 절대로 하절기에는 맛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결과가 나왔고, 동절기에는 반대입니다. 5% 하면은 냉랭하니까 별 반응이 없어요. 고기를 자극하는 힘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2배수, 3배수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훨씬 먹이에 대한 입질이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물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조금 다르다. 조금 더 높이고, 하절기는 기본 5%. 이 병뚜껑이 10cc입니다. 이 안에 뚜껑이 있는데 이 안쪽에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은 10cc입니다. 그리고 종이컵이 있는데 커피컵 하나 물에 185cc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195cc가 돼서 약 5% 전후되는 배합비가 됩니다. 그걸 용액수로 해서 떡밥을 개시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따위로 만들었냐? 그냥 1대1로 쓰. 그러면 떡밥 하나 개는데 안 들어가도 200cc는 들어가는데 200cc면 250cc인데 한 번 쓰고 마실 거냐고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단위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5% 용액을 만들어 쓰십시오 하는 겁니다. 일반 아미노산 제품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써보시면 아십니다. 자, 이것을 그럼 또 하나 겨우 내내 하면서 개발해낸, 작년 가을부터 우연치 않게 발견한 찍어쓰기에 대한 겁니다. 해본 결과 뜬고기가 놀랍게 달라붙습니다. 특히 그걸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던 허수낚시에서 그렇습니다. 허수낚시하면요, 이거를 묻혀 쓰는 거와 안 쓰는 거, 그건 저부력지이기 때문에 힘이 바로바로 작용을 합니다. 전혀 달라요. 허수낚시에서 찍어쓰기 하면요, 마리수도 달라지고 찌오름도 전혀 달라집니다. 올겨울에 허수낚시 많이들 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 허수낚시 제대로 배우신 분은 다 그냥 그럴듯하게 배우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진짜 잘 배우신 분들, 제가 계속 코치해드린 10번이고 20번이고 코치해드렸던 분들은 놀라운 기술이 습득하셨습니다. 몸통까지 올라오는 찌오름을 하루 저녁에 30번을 보실 수 있다면 이거 미쳐버리는 거죠. 20cm 탑이 올라옵니다. 옆 사람이 다 놀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찌가 잘났거나 채비가 잘난 것이 아니고 그에 겸비해서 제일 중요한 미끼를 첨가해준, 미끼에게 첨가해준 그 맛이 잘난 겁니다. 그 결과 올겨울 낚시, 허수 낚시 한 사람들 재미 보신 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봄 낚시엔 특히 젤루다의 효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진짜 재밌게 낚시하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이 젤루다는 5% 용액 만들어 사용하시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찍어 쓰기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런 일반적인 아이스 커피를 하시면 너무 컵이 큰데 쓰기는 편해요. 근데 용량을 많이 부어야지 깊이가 나옵니다. 이 컵이 밑이 좁고 약간 긴 거, 종이컵도 괜찮지만 이런 걸 사용하시면 여기다 10cc에서 20cc를 넣습니다. 자, 20cc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 물이 떡밥이 침지가 잘 안 되죠. 반밖에. 담궈도요. 흔들면은 밥이 녹아버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가 좀 좁은 거를 사용하시면 소주컵 같은 거 아주 좋습니다. 좁으면은 최적이 똑같은 cc를 넣어도 깊이가 생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서 이걸 밥을 여기다 팍 찍어서 목욕을 시킵니다. 퐁 찍고 퐁 집어넣었다 바로 꺼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투척을 하십니다. 모든 단계 333 기법의 단계에 모두 찍어서 사용해 보십시오. 의심스럽다, 오늘 조항이 좋은 날이구나 라고 생각되신다면 밥을 아무것도 찍지 마시고 그냥 밥만 쓰십시오. 입질의 텀이 몹시 길어지거나 패스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실험해 보시면 아십니다. 그 실험 현장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밥을 쓰는 경우, 5% 용액수를 넣어서 쓰는 경우, 5% 용액수 밥에다가 찍어서 쓰는 경우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 톱의 길이가 50cm가 넘습니다. 50cm가 넘는데 총 72cm의 찌가 50cm가 넘습니다. 길이가. 이것이 50cm 넘는 톱이 거의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야간에 가장 나쁜 시간대, 보통 10시 넘어서부터는 입질이 나빠집니다. 고기들이 까칠해지고 입질이 짧아집니다. 들썩 푸둑 쫙 끌고 가거나. 그런데 그 와중에 아까와 같은 찌맞춤과 채비와 해서 해보면 거의 다 올라옵니다. 50cm가 거의 다 올라오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제가 실험 중에 있는 92cm짜리 찌도 있습니다. 96cm짜리 찌인데 그 찌의 경우도 거의 60cm 이상 올라요.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거는 입질을 하는 경우가 다 다르니까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것을 해보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찌를 쓰시건 바로 당신의 낚시 실력이 달라져요. 초심자에게 줘도 달라집니다. 전문가가 초심자한테 깨집니다. 초심자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면 해보고 놀라운 결과가 납니다. 이건 어쩌면은 낚시계의 획기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제 미끼 단계와 젤루다를 섞어 쓰기와 담궈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입질을 그러면 어떻게 보다라는 게 좋으냐? 입질을 어떻게 기다려야만 찌가 잘 올라오느냐? 입질은 기다립니다. 바로 낚시의 맛은 기다림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기다림이 입질입니다.
입질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썼는데 입질이 지연되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그럼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333 기법에서 미끼가 고기의 입에 바늘을 집어넣기 위해서 미끼를 먹게 되면 오랫동안 물고 있게 하는 방법, 바로 젤루다를 찍었으면은 중층에 있는 고기가 따라 들어옵니다. 최상층의 고기는 잘 안 따라 들어옵니다. 중층서부터 따라 들어오는 그 고기가 입질을 하면은 당연히 자기 있던 곳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떡밥을 개발하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 고기는 어차피 입질이 좀 나빠집니다. 원래 있던 고기들은. 그런데 끌고 들어오는 고기가 입질이 계속 유지되고 위에서부터 풀어지면 밑에 있는 고기도 살짝 떠주기 때문에 입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걸 잘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볼 거냐? 찌를 한 마디를 내놓고 이렇게 물속에서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찌를 한 마디를 내놨습니다. 원래 수심 맞춰놓은 한 마디를 내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찌가 초기의 작용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살짝 끌고 들어가거나 또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 마디 살짝 올라오거나 색깔이 다른 3번 불에서 살짝 올라오게 됩니다. 이 찌는 모두 탑의 위치가 같습니다. 위의 길이가 3.5cm, 3.5cm, 3, 4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불에서 색깔이 바뀝니다. 세 번째 불에서 색깔이 바뀌죠. 약간 오렌지 색깔의 불이 살며시 올라왔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 번 내지 두 번, 빠른 거를 포함해서 한 번 내지 두 번이 되면 미끼의 밥은 이미 3분의 2 정도는 고기가 먹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입질할 때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챔질의 타임은 적색불입니다. 여기서부터 채시면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적색불 올라올 때까지 챔질하지 않고 전체를 보고 싶다 하신다면, 많이 보고 싶다 하신다면 그대로 놔두시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입질을 하는 것이 빨간불을 지난다 그러면 마지막의 단계에서는 그 이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챔질 타임은 녹색불이죠. 녹색불인데 더 올라갈 수도 물론 있겠지만 계절적 요구서에서 지금 해보니까 30cm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간혹 60cm 올라올 때도 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0cm 이상만 올라오면 그러면 여기쯤 되겠죠. 이 오렌지 색깔 불이 되겠죠. 무조건 다 걸립니다. 빨간 불서부터 챔질하면 되지만 노란색에서 챔질하시면 무조건 걸린다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끼의 역할과 채비의 역할과 찌마침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한 번, 두 번 조금씩 올라오는 거는 패스. 그래, 너 왔구나. 손만 갖다 대시고 대기합니다. 2단 입술을 맞추면 반드시 본래로 복귀합니다. 찌가 90%가 본래로 복귀합니다. 이 상태에 있던 것이 들어갔다가도 바로 올라오고 나왔다가도 바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들어가죠. 그때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면, 너무 빠르거나 올라오는 속도보다 빠르면 일단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추를 제거해야겠다. 무거워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속도가 이렇게 빨리 들어가면 무거운 겁니다.
다시 선선히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거죠. 또는 빨리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찌의 몸통 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부력의 크기나 몸통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는 동절기에는 찌가 많이 올라오게 하는 방법은 부드럽게 많이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의 고기의 흐름을 그대로 맞춰주는 게 빨리 올라오는 찌오르치입니다. 고기가 이동하는 속도는 느리지 않습니다. 상황 끝하고 올라갈 때는 제법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찌의 경우는 저항치가 작기 때문에 스페이스, 우주선 같은 모양으로 하는 저항치가 작게 하는 거라서 올라올 때 좀 빨리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수 있죠. 그러니까 찌가 빨리 올라오는 게 나쁘다.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찌가 빨리 올라오는 거는 고기가 올라오는 속도가 빠른 겁니다. 계절별로 틀리고요. 동절기에 찌가 안 올라온다. 동절기에는 찌가 빨리 올라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저항치를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치를 키워서 배가 나와 있는 횡축형 부력지를 사용하면은 동절기에는 안 좋습니다. 물론 어쩌다 잘 이쁘게 올라오는 수 있겠죠. 근데 저항치가 커서 고기는 이동 속도가 가뜩이나 느린데 동절기엔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좀 가뜩이나 느린데 저항 수치가 커지면은 바로 뱉어버립니다. 어찌 봉황을 보겠습니까? 멋진 만세 입질을 보기 위해서는 초기 입질이 빠른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는 몸통의 저항의 수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하절기 몸통의 저항 수치가 큰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횡축형으로 좀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원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늦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력을 약간 퍼진 횡축형으로 좀 더 저항이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찌편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좋은 찌를 선택해서 찌를 잘 맞추고 채비를 잘 정렬을 해서 미끼를 잘 썼어요. 미끼가 한 번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2번에서 3번. 일부에서는 미끼를 되게 써서 일부러 늦게 쓰는 점소가 높게 해서 늦게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루합니다. 2번, 3번 입질에서 3번째에 챔질이 돼야 됩니다. 고기 입에 쏙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보통의 밥이 붙어 있는 시간을 5분 정도, 그리고 동적이 약간 더 오래 가게 할 땐 7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밥의 물의 배합비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기본 배합비보다 약간만 물을 더 첨가합니다. 그리고 원 배합비보다 많이 묽게 만들면 떡이 지는 밥이 되죠. 그거는 미끼용으로 사용할 때 그렇게 쓰시면 되고, 집어 겸 미끼를 쓰실 때는 약간 부슬부슬한 형태로 형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입질 보는 요령, 미끼 운영술 3단계에서 입질 단계까지, 찌올림 단계까지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철 낚시에서의 하이라이트 찌맞춤법은 무조건 2단 입수입니다. 그리고 찌의 선택은 유선형 찌를 선택하십시오. 채비의 선택은 어떤 구람수의 부력을 가지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나지만 조금 더 상승하려는 힘이 센 것, 좀 부력이 있는 찌를 말합니다. 이제는 좀 더 부력이 있는 찌를 사용하셔도 되는 계절입니다. 그러면 오르려는 힘을 더 세게 작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찌를 많이 올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3g대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4g대 쓰셔도 됩니다. 요 찌는 참고적으로 72cm짜리의 찌는 5.5g대입니다. 보기에는 얼마 안 나갈 것 같지만 자중이 작아서 순부력이 전자찌치고 상당히 높기 때문에 5.5g짜리 찌입니다.
이런 것들은 낚시에 있어서 모든 연관관계의 것을 잘 정렬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주간 낚시는 고기가 밥을 잘 먹습니다. 야간 낚시에 가서 후반 야가 들어가면은 10시 넘어서부터 새벽 4시 이전까지는요, 진짜 입질 나쁩니다. 표면 수온도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온도, 절대 온도가 살짝 내려가기 때문에 고기들이 입질의 패턴이 바뀝니다. 이럴 때 과감하게 젤르다를 찍어서 사용하시면, 담고 젤르다에 담궜다 꺼내서 사용하시면 입질 나쁜 고기 저리 가라, 떠 있는 고기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조금 더 높게 있는 고기들이 따라 들어와서 먹이를 먹게 하면 오히려 반대의 멋진 찌오름을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대낚시의 환상은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봄철 야간 낚시 결코 쉽지는 않지만 재밌는 낚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3편 그리고 실제 현장 영상까지 해서 한 5편 정도가 봄철 낚시로 편으로 이어질 겁니다. 매 주 단위로 해서 5편 정도가 이어져서 연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만 숫다가 하시면요, 여름 낚시는 공짜 먹기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 봄철 찌낚시 만들어 보시자고요. 멋진 찌오름도 만들어 보시자고요. 낚시를 아무리 잘해도 그 상황에 맞는 채비, 그 상황에 맞는 찌 다 선택해도 고기는 바보 같은 대답, 밥을 먹는다. 밥은 고기의 미각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에 다른 것들, 좋은 떡밥들도 중요하고 기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고기가 느끼는 맛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게 바로 젤루다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올 봄 낚시 젤루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낚시가 즐거우실 겁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